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사귈 땐 성실한 남자가 결혼하더니 게으르고 무책임한 남편이 됐어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서연과 준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시작한 장수 커플이었다. 긴 연애 기간 동안 준수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서연에게 믿음을 주었다. 학창 시절에는 알바를 병행하며 공부까지 열심히 했고 서연에게도 늘 미래를 함께하자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혼만이 남은 수순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할 때에도 망설임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서연은 조금씩 준수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사귈 때는 그렇게 성실하던 준수가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심지어 돈을 벌려는 의지도 없어 보였다. 서연은 처음엔 준수가 적응이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도대체 사귈 때 그 성실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거야? 서연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준수를 바라보곤 했다. 결혼 후엔 사람이 다르다더니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서연은 준수와 결혼 후에 큰 갭을 느끼며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가 더 이상 자신과 가정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서연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과 준수의 결혼 생활은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였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까지 임신했다. 서연은 아이가 생기면 준수가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변할 거라고 기대했다. 준수도 처음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내가 아빠니까 제대로 해야지. 라며 근처 물류센터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준수가 드디어 변할 계기가 생긴 것 같다고 안심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길어야 한 달이었다. 준수는 물류센터에서 이틀은 일하고 사흘은 쉰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게을러졌고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었다. 서연은 준수가 잠깐의 책임감에만 움직였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현실이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서연은 출산 후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지 못하고 빵 공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며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함께 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고된 전쟁이었다. 엄마가 되니까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없구나. 서연은 빵 반죽을 하고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준수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준수는 그저 무심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내일 또 알아보면 되겠지. 라는 말로 대답할 뿐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지친 감정과 분노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저 자신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다.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긴 한 걸까? 서연은 매일 빵 공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며 더 이상 홀로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남편 준수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서연뿐이었다. 이젠 물류센터에서조차 연락이 끊긴 남편을 보며 서연은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저히 이러다가는 나 혼자 다 망가지겠어. 서연은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친정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엄마는 늘 서연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힘들 때마다 친정에서 돈을 조금씩 빌리거나 지지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번에도 그런 도움을 기대하며 서연은 친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연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친정엄마는 서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서연아. 이번엔 돈이 없구나. 서연은 얼어붙은 채로 엄마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분명히 엄마는 돈이 있었을 것이었다. 집안 사정도 알고 있었기에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느꼈다. 엄마가 말한 돈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는 뜻이었다. 큰오빠와 큰언니에게 줄 돈이 우선이었고 서연의 몫은 없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정말 힘들어. 나중에 갚을게.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아꼈다. 서연아, 넌 항상 잘 해내왔잖니. 지금도 잘할 거야.
힘들어도 버텨봐. 엄마의 말은 서연에게 위로가 아닌 차갑고 먼 응답처럼 느껴졌다. 마치 서연이 이 가족에서 외면당하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큰오빠와 큰언니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해결하라는 듯한 말들만 남기는 엄마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친정집 문을 나서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결국 나 혼자 싸워야겠구나. 그녀는 이 결혼도 자신의 삶도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다. 서연은 친정집을 나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대했던 엄마의 도움마저 거절당한 현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나도 그들에게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구나. 서연은 이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준수는 이미 믿음이 깨졌고 이제는 친정마저도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빵 공장에서 일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무심히 TV를 보고 있었다. 서연의 속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참고 넘길 수 없었다. 이대로는 나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살다가 무너질 거야.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야, 김준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일할 생각은 해본 적 있어. 내가 빵 공장에서 일하느라 몸이 망가지는 동안 너는 그냥 여기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준수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알아보고는 있어. 근데 요즘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지잖아. 그는 핑계를 대며 다시 무심하게 TV를 쳐다보았다. 서연의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할 거야? 우리가 아이까지 있는데 너는 책임감이 없잖아. 그 순간 서연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에게 더 기대할 게 남아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준수를 향한 믿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였다. 더 이상 말싸움은 무의미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등지고 방으로 향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 결혼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코를 고는 준수를 보면서 그녀의 속은 천천히 끓고 있었다. 하루 종일 빵 공장에서 일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서연은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머릿속은 정리가 안 되고 감정은 뒤엉켜 있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는 이렇게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어두운 집안을 둘러보았다. 소파에 던져진 남편의 옷들, 주방에 놓인 치우지 않은 그릇들.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서연은 그 순간 자신에게 확신을 가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준수는 아내가 자는 줄 알았는지 눈을 가늘게 뜨며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다. 서연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왜 앉아? 준수의 무심한 한마디에 서연은 깊이 묻어둔 분노가 폭발할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는 더는 못 살아. 그 말 속엔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잠시 말을 잃었다. 서연의 결단은 이제 확고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단호한 결심에 준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여온 갈등이 이제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둘 사이에 쌓인 경제적 불균형과 책임감의 부재가 결국 이 순간을 초래한 것이다. 준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 준수는 여전히 상황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려 했다. 4년이나 함께 살아왔잖아. 그동안 잘 지내지 않았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 말에 담긴 무책임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넌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했어. 일도, 아이도, 우리 가정도. 서연의 목소리는 상처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누적된 감정을 이 순간에 모두 쏟아냈다. 김준수, 난 이제 혼자 다 감당할 힘이 없어.
우리 결혼이 4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이대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서연은 마지막으로 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정적인 결심이 담겨 있었다. 준수는 그 눈빛에서 서연이 진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준수는 말을 잃었지만 이번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순간 확신했다. 자신을 위해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고.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이다. 집안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않았다. 준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회피하고 변명하기만 했던 남편은 이제 서연의 진심을 깨닫고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잃은 듯 보였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고통과 실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견디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준수는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서연 어딜 가는 건데 정말 끝이야.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준수의 눈을 마주보며 답했다. 그래, 끝이야. 나를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내가 나 없이도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았다.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서연 자신도 알고 있었다. 가방을 다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서연은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고 그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사했다. 4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과 아이를 위한 길을 걷기로 한 서연은 진정한 독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